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기준 아이패드 라인업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 공홈 기준 4가지 카테고리 제품이 있고요. 에어와 프로는 그 안에서 2가지 사이즈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기본형 10세대입니다. 실버, 블루, 핑크, 옐로우 4가지 컬러로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색상은 블루입니다. 아이패드 엔트리급 모델로 10.9인치 단일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애플 생태계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매직 키보드, 애플 펜슬, 그리고 폴리오 케이스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위 제품들이 부럽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제품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유가 보시면 C타입 단자를 넣어 놨거든요. 9세대는 라이트닝 단자였는데 10세대로 넘어오면서 풀체인지가 됐어요. 기본형 최초로 C타입이 탑재가 된 거죠. 그런데 애플 펜슬은 이렇게 라이트닝 단자가 있는 1세대를 지원하면서 충전과 페어링을 위해서는 젠더를 써서 줄줄이 연결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괴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비싸게 나왔는데 편의성도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장난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애플 펜슬 C타입을 출시를 했고요. 가격도 출시 가격 비해서 많이 인하가 됐어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67만 9천 원에 출시를 했었는데 현재는 52만 9천 원에 공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오픈마켓에 가신다고 하면 4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아이패드 입문용으로 적당한 가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현 시점에는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반사 방지와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애플에서 기본형을 만들 때 항상 빼놓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요즘에 되게 저렴한 제품들도 라미네이팅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반사 방지 같은 경우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참을 수 있다 생각을 하겠는데, 라미네이팅은 좀 불편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펜슬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용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11세대가 나온다고 하면 라미네이팅만큼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반사 방지까지는 해줘야 지금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서 사용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색상을 보시면 아이패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쨍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은은한 컬러로 출시되는 게 일반적인데 기본형 10세대의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오 파랑 뭐 이런 느낌으로 바로바로 색상을 확 느낄 수 있게 쨍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애플은 실물이 깡패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품 액세서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입니다. 스마트 폴리오의 색상도 굉장히 쨍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제품이지만 전용 매직 키보드가 존재합니다. 애플에서 최초로 분리형 매직 키보드를 내놨고요. 킥스탠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매직 키보드들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키감도 상당히 좋고요. 애플 정품 케이스인 만큼 마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펜슬은 2가지를 지원합니다. 1세대 펜슬과 C타입 펜슬을 지원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1세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젠더를 사용해서 충전 및 페어링을 해야 한다는 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C타입 펜슬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C타입 펜슬은 이렇게 위쪽에 자석으로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페어링을 할 때도 C2C 케이블을 통해서 손쉽게 충전 및 페어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10세대의 용량은 64기가, 256기가 저장 용량이 존재하고요. 와이파이와 셀룰러 모델이 있습니다. 공부용으로 사용한다면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나 이동이 많고 저장해야 될 자료가 많다라고 한다면 256 셀룰러도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90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중고시장에 가면 에어 4세대, 5세대를 이 가격으로 사고도 남는 가격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미니 6세대입니다. 2021년 가을에 출시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거의 한 3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미니 7세대가 출시한다는 루머가 계속 있는데 언제 짠 하고 등장을 할지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로 출시했습니다. 칩셋은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있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동일한 칩셋입니다. 기본형
10세대보다 1년 먼저 나왔는데 오히려 칩셋은 한 세대 앞선 칩셋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용량은 64기가와 256기가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킹받는 지점이에요. 아니 10세대는 100번 양보해서 에어나 프로와 동일한 사이즈에서 만나니까 용량 가지고 장난을 좀 칠 수가 있는데 미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출시했을 때 128 옵션은 저는 꼭 넣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트렌드로 보면 7세대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128기가부터 출발을 할 것 같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미니는 128이 없다라는 점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에요. 초기 출시 가격은 64만 9천 원이었는데 환율 등의 이슈로 76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먼저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좀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제품 종특이 하나 있습니다. 젤리 스크린 현상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무딘가 봐요. 쓰면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휴대폰과 태블릿의 경계에 서 있는 제품이에요. 배터리 용량을 봤더니 5100mAh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폰 프로맥스보다 300mAh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자, 펜슬은 2세대와 C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애플 펜슬 프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미니 6의 경우 스마트 폴리오는 존재하지만 매직 키보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품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다라고 느껴져요. 8인치 제품인데 300g이 채 되지 않는 무게로 출시를 했어요. 가방에 넣으면 사실 이 무게가 거의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침대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8인치 태블릿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에어라인입니다. 네이밍상으로는 에어 6세대가 되어야 맞는데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에어 M2라고 네이밍을 지어줬고요. 기존과 달라진 지점은 에어에서도 이제는 11인치 뿐만 아니라 13인치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13인치 제품을 받아서 보니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5세대, 6세대의 12.9인치를 에어화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패드로 밥을 벌어 먹어야 되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에어라인을 구매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딱 하나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이번에도 에어라인에 120Hz 프로모션 기능을 빼놨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애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끝나누기의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퍼플, 블루 4가지 컬러가 존재하고요. 굉장히 좀 은은한 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에어 M2를 출시하면서 기본 용량이 128기가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에어라인은 64에서 바로 256으로 점프를 했어요. 옵션을 선택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64는 좀 작은 것 같고 256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고민 없이 128기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인치 128 와이파이 기준 89만 9천 원이고요. 1테라 셀룰러는 187만 9천 원입니다. 13인치 128기가 와이파이 기준은 119만 9천 원이고요. 1테라 셀룰러 모델은 217만 9천 원입니다. 자,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 가격을 보고 오시면 이 가격이 선녀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지간한 컨텐츠들은 스트리밍으로 보시고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28기가면 사실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자료 저장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512 이상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C타입 SSD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래요. 에어 M2 모델의 펜슬 호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펜슬 프로 제품이 호환이 되고요. C타입도 함께 호환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보면서 우잉했던 지점이었어요. M2 에어가 출시했을 때 펜슬 프로가 같이 나왔거든요. 저는 당연히 프로 모델에만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에어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펜슬 프로를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 가지 또 킹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펜슬 2세대를 지원하지를 않아요. 프로를 지원하는 건 좋지만 2세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됐어요. 혹시나 기존에 프로 5세대, 6세대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M2 에어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펜슬을 꼭 같이 판매하시고 새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매직 키보드는 기존 12.9인치용 제품이 호환됩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사용을 하던 제품이고요. 기존 매직 키보드가 지원된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중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20Hz 프로모션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 M2 에어 모델은 사실 완성형 패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용으로 가장 적합한 제품군이고요. 이동이 많다면 11인치, 이동이 별로 없고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한다면 13인치 제품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패드 끝판왕 프로입니다. 무려 M4 모델을 탑재하면서 출시를 했고요. 텐덤 OLED를 탑재하면서 미친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 가격을 보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인데 받아서 또 쓰다 보면 또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애플이 참 대단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모두 256기가부터 출발을 하고요. 2테라 옵션까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256과 512는 기본 옵션으로 8기가 램과 스탠다드 글래스를 지원하고요. 1테라와 2테라는 램도 16기가로 올라가고 나노 텍스처 옵션을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에어 M2면 충분하지만 나는 좀 더 미친 디스플레이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고 싶다라는 욕망의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256기가 기본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혹시나 이걸 업으로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를 출시하면서 팝컷이나 로직 프로를 아이패드 프로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맥북 프로보다 그래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자랑하느냐, 이 점은 좀 더 사용을 하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너무 높아져 있는데요. 11인치 256 와이파이 기준 149만 9천원부터 출발을 하고요. 2테라 셀룰러 나노 텍스처의 경우에는 349만 9천원입니다. 13인치의 경우에는 256 와이파이 기준 199만 9천원이고요. 2테라 셀룰러 나노 텍스처로 가시면 394만 9천원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가격이면 사실 구매할 수 있는 IT 기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검토를 거듭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구매 허들을 넘고 나면 만족감을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구매 버튼을 클릭할 여력이 있다면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신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매직 키보드도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펜슬도 프로 버전을 구매하셔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C타입 펜슬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를 구매하고 C타입 펜슬을 쓴다라는 건 밸런스 붕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 구매자분들은 펜슬도 프로 버전을 구매하셔서 스퀴즈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애플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로 편집을 할 수 있게 전용 프로그램을 내어주고는 있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맥북 프로를 넘어설 수 있냐, 그 부분에는 답을 하기 어렵거든요. 애플 실리콘 칩셋을 동일하게 탑재하고 있으니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2024년 공홈 기준 아이패드 라인업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 아이패드 라인업 정리 영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